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번에 이제 종로 출마를 꿈꾸면서 종로에서 여러 가지 집도 옮기고 이렇게 있다가 정계를 은퇴할 뜻을 비치면서 남북 평화 부분에서 역할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걸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임종석 전 실장의 정계 복귀, 총선 출마 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인가요? 1월 21일 그 민주당의 그 당 방송연설이죠. 정강정책 할 때 방송연설에 나오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불붙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임종석 전 실장의 향후 행보 이 부분을 이준석 위원장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임종석 전 실장 뭐 정계 은퇴 한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다시 돌아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계 은퇴선이란 건 굉장히 유한한 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손학규 대표도 정계 은퇴한다고 하셨다가 어떤 조건 하에서는 복귀를 거부하시고 또 어떤 조건 하에서는 본인이 복귀를 하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종석 실장도 정계 은퇴한 다음에 뭐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었는데 뭐 사실 그거 할 타이밍은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냥 본인 전문 분야 그러니까 얘기한 것 같고 사실 뭔가 시간을 보낼 필요성이 있었겠구나. 그때 시점도 좀 애매모호했죠. 저는 그래서 이거는 그때도 우리가 한번 언급했지만 언급할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었는데 지금과 그때가 상황이 달라진 거라고는 검찰 힘을 빼놓은 것밖에 없죠. 네. 저는 뭔가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사실 임종석 실장은 대국민 인지도도 높고 하기 때문에 총선에서 그 거물 매치업을 만들기에 민주당이 꼭 필요한 퍼즐 조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다면은 애초에 임종석 실장이 종로를 출마한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어떤 조정을 시도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원래는 용도가 없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원래는 버리는 카드였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을 들게 하기 때문에 좀 약간 의아스럽긴 합니다. 최근에 뭐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좀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했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매력적이고 훈련된 분이기 때문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또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도 뭐 비슷한 얘기 이렇게 이제 여권의 주요 인물들이 계속 임 전 실장 부분에 대해서 호의적인 언급을 하니까 결국은 이게 총선 출마설이 다시 좀 뭐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뭐 어디 서울 광진을에 출마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거기가 그 추미애 장관이 있었던 오세훈 시장이랑 매치업을 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오세훈 전 시장의 대항마로 뭐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임종석 실장의 출마라는 것 그게 의미하는 것이 뭔지도 안에 함의를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지금 원래는 우리가 많이 볼 때 청와대와 민주당을 부산파가 많이 장악했다. PK 친노가 장악했다라고 하는 인식이 강했었는데 임종석 실장은 정확히 말하면 부산파는 아니거든요. 호남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걸 탕평이라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초기에 임종석 실장이 청와대를 상당히 주도해서 뭐 공기업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의 주도권을 발휘했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임종석 실장이 지금 사실상 석연찮은 이유로 아까 말했듯이 불출마하는 모양새 자체가 그 임종석 실장과 정치 행보를 같이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위축되는 메시지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임종석 실장이 결국 출마를 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중간 단계에서 나온 제스처 자체는 탕평을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여권 내의 탕평의 흐름도 그렇죠. 좀 연결되는 것 아니냐. 그게 굉장히 이런 중요한 시점이 분석이네요. 왔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그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친노가 친노 친문이 본인들의 독주로서 이제 선거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했겠지만은 과거에도 18대 총선 같은 경우에는 친이계가 친박 학사라고도 우리가 총선 이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쭉 이제 친박 학사라고 갔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결국에는 친박의 강한 세에 눌려가지고 무소속이랑 친박에 많이 당선된 것처럼 민주당도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이제 보면은 너무 이들을 이제 개파적으로 비주류를 몰았을 경우에는 과거에 그들이 안철수 대표와 붙어가지고 창당을 했던 걸 지켜본 경험도 있고 그리고 또 친박연대 같이 그런 형태의 어쨌든 다른 조직이 선거를
뭐 방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관리 들어간 거죠. 진중권 전 저 동양대 교수의 SNS 글이 재밌습니다. 이렇게 썼네요. 감 잡고 도망쳤던 임종석 벌써 돌아왔다. 드디어 공습 해제, 검찰 수사라는 공습이 해제됐다 이거죠. 숨어있던 구멍 밖으로 머리 내밀고 있다. 진 전 교수의 표현도 참 재밌는 표현을 했는데 결국 임종석 전 실장이 이 검찰 인사를 이제 추미애 장관이 대폭적으로 하면서 이 어떤 뭐랄까요? 이 자신을 옥죄는 그런 상황을 좀 피하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다시 또 출마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이 비판을 한 것 같은데. 뭐 합리적인 추론이죠, 그거는. 예, 합리적인 추론이고, 뭐 진중권 교수가 이번에 논란의 핵심의 인물들, 뭐 최강욱 변호사랑도 사실 그 채널의 외부자들 방송을 오래 같이 했고, 예, 그리고 뭐 조국 장관도 교류를 했었고, 뭐 유시민 씨랑은 맨날 팟캐스트 방송도 계속 같이 하고 교류를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심리 상태는 굉장히 잘 꿰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진중권 교수랑 4박 5일로 이제 베트남을 같이 갔던 적이 있는데, 뭐 여러 차례 방송 같이 하지 않았어요? 네, 베트남에 이제 4박 5일 동안 같이 있어 보니까 진중권 교수가 확실히 뭐 하나를 캐면은 굉장히 깊게 캐는 스타일이에요. 아, 딱 꽂히면 쭉. 그러니까 특히 인물에 대해 가지고는 이렇게 인물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어떤 임종석 실장에 대한 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들은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동민 의원의 말이 참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실없는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된다. 당의 입장도 있지만 이미 어쨌든 임종석 전 실장이 어떤 자신의 그런 정계 의태, 은퇴 의사 이런 것들을 밝힌 상황인데 또 이렇게 해서 다시 막 불러들이는 이렇게 되면 임종석이라는 인물이 실없는 사람이 된다. 그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뜻을 밝혔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또 당에서 정말 임 전 실장의 복귀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또 국민들이 만약에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볼지. 아니 청와대 참모들이 지금 몇십 명이 출마한다고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대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 보스로 모시고 있던 사람이 임 실장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임 실장이 있을 때와 그러니까 그 당에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할 때 없을 때 받는 심리적 그 느낌은 다르고 뭐 공천 반발이나 이런 것들 솔직히 뭐 그분들이 다 공천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적절히 제어하고 할 수 있는 역할로는 임종석 실장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당 입장에서도 고육지책일 겁니다. 기동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종석 실장 개인을 위해서는 뭐 솔직히 뭐 나이가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예, 말을 지키는 모양새를 가져가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겠지만은 당 입장에서는 이번 상향식 공천이라는 게 그만큼 아마 피튀길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임 전 실장은 어쨌든 초기 단계에서의 문재인 청와대를 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른바 그 광흥창 팀의 또 핵심 멤버이기 때문에 아마 임 전 실장이 다시 현실 정치권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뭐 여권 내의 일정한 역학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임 전 실장의 행보 같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